안녕하세요. 장사 배운 남자 장배남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브랜딩 관련해 가지고 항상 좋은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죠. 제이아빠 배문진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아빠 배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배남 인터뷰 시간을 처음으로 갔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시죠. 저도 많이 동영상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회원분들과 구독자분들한테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식업 주로 프랜차이즈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메뉴들을 기획해드리고 브랜딩을 하고 상품 기획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외식 프랜차이즈 아니어도 외식업 전반에서 걸쳐서 브랜딩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또 현장에서 뛰면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 좋은 지식들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 분이시고요. 그동안 지식만 주로 이렇게 주셨는데 제이아빠님 그리고 배문진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았어요. 유튜브 운영하시잖아요. 네네. 유튜브 운영하시는데 채널 이름이 제이아빠의 똑똑한 외식업. 똑똑한 외식업인데 이제 외식업인 건 알겠는데 앞에 제이아빠가 들어가 있어서 혹시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특별히 없습니다.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딸 이름이 제이예요. 배제이. 그래서 그냥 제이아빠라고 단순히 편하게 시작하자는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브랜드가 무엇일까? 저는 타겟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비즈니스든 그게 외식업이 되었건 이거를 무엇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팔 것인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피자를 팔든 순댓국을 팔든 커피를 팔든 내가 이 사람을 타겟을 잡고 이 사람을 이 커피로 인해서 피자로 인해서 만족시켜야겠다라는 게 기본에 깔려 있으면 그 위에 브랜딩은 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창업을 하시거나 음식점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아이템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상권을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보통 저한테 창업이나 이런 걸 의뢰하시고 브랜딩을 의뢰하시면 저는 누구를 상대로 장사를 할 건지를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맞는 아이템이 들어가는 게 저는 더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직장 다니시다가 이제 첫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이아빠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브랜딩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처음 창업을 하시고 처음 외식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탄탄한 프랜차이즈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이면 이게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이거를 제가 가서 브랜딩은 이렇게 하시고 메뉴를 이렇게 하시고 아무리 설명을 드리고 도와드려 봐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다 소화하실 역량이 안 되세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탄탄한 프랜차이즈랑 계약을 맺어서 장사의 수업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랜차이즈를 처음 하시면 대박을 노리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길게는 2년 정도 내가 내 인건비 빼먹으면서 장사를 배운다라는 개념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한두 번 하신 분들이 저랑 계약을 맺고 일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세요. 사실 저는 초보 창업자는 아니에요. 프랜차이즈 경험도 있고 기획도 하고 그 단계에서 만났기 때문에 인연이 된 건데 장사를 하시고 있으신 분, 사업을 확장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저처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메뉴 개발이면 메뉴 개발, 브랜드 기획이면 브랜드 기획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했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일을 셰프로 시작을 했어요. 19살 때 처음에 키친에 들어가서 제 사업도 해보고 그다음에 5성급 호텔 이런 데서 막내도 해보고 또 어느 정도 단계까지도 올라가 보고 해외에서도 취업도 해보고 해외에서도 조그맣게 사업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음식을 많이 맛있게 만들어서 판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기획 단계에서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기획을 잘한다고 음식이 팔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신메뉴들 프로모션, 신메뉴 출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현장에 가면 실현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브랜딩 하시고 기획하시고 경영학 공부하시고 매니지먼트 공부하신 분들은 현장을 이해를 못 하세요. 이거를 아무리 좋게 짜도 현장에서 실행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저는 약간 반대인 거예요. 기본 바닥부터 주방의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한계를 느껴서 제가 공부를 해서 기획적으로 넘어간 케이스라서
이거를 꼭 굳이 뭐 기획과 메뉴를 붙여야겠다라기보다는 이게 실질적으로 그 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계를 느끼시고 기획 쪽으로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타이밍이 그럼 언제였는지. 호주에서는 5년 정도 이제 그쪽에서 학교를 나오면서 요리 공부를 하면서 이제 호텔에서 셰프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외식업 대기업에를 들어갔어요. 특히나 대기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기획하시는 분들이랑 이 현장에서 셰프로 일하시는 분들이랑 벽이 진짜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좋은 기획을 짜서 위로 올려줘도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막 뭐 일하는 시간 짬내서 기획을 짜고 있으면 헤드 셰프가 와갖고 야 너 요리나 똑바로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뭘 알아. 이게 너무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두 가지 장기를 한 번에 융합시키는 분이 잘 없고 제3의 재능이 되는 거거든요. 네. 외식업이라는 게 먹는 거를 매개체로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그렇죠. 저도 생각을 예. 하고, 예를 들면 맥도날드가 정말 맛있는 빵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브랜딩이 됐고 거기에 어울리는 패스트푸드 문화가 형성이 돼서 점점 이제 발전을 일으킨 건데, 이제 그런 게 되려면 기획과 아이템 이 두 가지의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포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외식 시장은 전문적인 컨트롤이 필요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브랜드들을 기획하고 이렇게 런칭을 시키시고 네. 그랬어요. 셰프에서 네. 컨설팅으로 처음 그 경험과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네네. 부탁드릴게요. 작은 그 프랜차이즈 회사의 메뉴 개발 팀장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메뉴 개발 팀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 메뉴를 현장에서 빨리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맛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싸게 퀄리티 있게 만들 수 있을까를 중점을 뒀는데, 이게 제가 아무리 메뉴를 잘 만든다고 판매랑은 솔직히 관계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회의감도 들고 이걸 내가 만들어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러면서 기획 공부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좀 알고 지내셨던 협력업체 분들이나 또 아니면 지인분들이 야, 나 이번에 브랜드 뭐 하는데 메뉴 좀 짜줘. 이렇게 이제 솔직히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나하나 아름아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원래 본업은 그 당시에는 메뉴 개발이었고 현장의 벽을 느끼고 공부를 계속하고 이제 이러면서 혼자 하는 거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회사에 메뉴 개발 팀장이었고 기획 팀장이었는데, 그러면 기획에 진행을 하셨던 네. 그 브랜드들이 어떤 거 있었는지. 일본식 도시락, 수제 도시락 업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 꽤 큰 스테이크 프랜차이즈가 있었어요. 이제 그쪽에서는 그냥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메뉴 개발이 좀 괜찮다 싶어서 같이 참여한 케이스고, 그리고 주점도 있었고, 돈가스 집도 있었고, 고깃집도 있고, 배달 전문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메이저로는 우리나라에 꽤 큰, 제일 큰은 아니고 두 번째로 큰 샌드위치 브랜드 하나 있고, 꽤 큰 치킨 브랜드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되게 다양하네요. 네네. 여러 가지 메뉴를 어우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 메뉴에 대한 지식은 언제 다 습득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신 건지. 지금도 일단은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프랜차이즈 회사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 메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깊은 레시피까지는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건든다고 그분들이 바뀌지도 않아요. 저는 가지고 있는 기본 틀에서 뭐 조금 추가하거나 조금 빼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엮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브랜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올해 나이가 40인데 19살 때부터 그래도 30대 초반까지는 셰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뭐 깊이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레시피는 이제 알고는 있으니까. 셰프를 하시면서 최초에 네. 그때의 경험과 지금의 브랜딩과 이런 것이 하나가 돼가면서 연결고리가 돼준다는 그 자체가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은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랜차이즈들은 신메뉴가 계속 꾸준히 나옵니다. 근데 그 신메뉴들이 퍼지질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의 대부분의 원인을 이제 대표님들이나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은 기획이 잘못됐다, 아니 뭐 가격이 잘못됐든지 뭐 홍보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나로만 본다. 하시는데, 일 예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신메뉴 개발 팀장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에 있을 때 저는 그 메뉴가 나오면 그 메뉴를 들고 직영점에 가서 직영점 친구들이랑 술을 먹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좀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받는 그 메뉴 판매 인센티브를 현장 직원한테 나눠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정말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메뉴도 그동안 기획하셨던 거에 비해서 2배, 3배는 많이 팔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간과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메뉴 개발이 하나 이루어지면 네. 그 현장에서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팔 수 있도록 네. 그 최대한의 그 현장에 있는 인원들에 대한 독려 네. 혹은 보상 같은 것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신메뉴가 현장에서 판매가 네. 된다. 보통은 그냥 팔아봐라. 그렇죠. 메뉴판에 넣고 네.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현장에서 잘 나가는 거 시그니처 계속 그냥 팔 네. 뿐 신메뉴에 대한 어필은 사실 없거든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에너지인 거예요. 네. 그것이. 그러니까 신메뉴가 나오면 현장에서 반드시 그걸 어필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독려를 하거나 보상을 줘라. 되게 저도 하나 또 배웠습니다. 이거는 뭐 다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느낀 그대로 감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주방에서 일할 때 본사나 프랜차이즈 본사나 기획하시는 분들이 내려오면 조금 색안경을 끼고 봤어요. 아예 책상에만 앉아갖고 만드는 애들이 무슨 메뉴를 만들어,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예,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뭘 알아 이렇게도 생각하고 그리고 본사에서. 이제 뭐 신메뉴가 뭐 갖고 오면 아예 또 일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랑 이 현장 사무실에 아니면 기획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걸 무조건 인식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게 술 한잔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걸 시켜주셔야 메뉴든 뭐든 됩니다. 저는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걸. 대표들이나 본사에서는 네네네네. 임원들은 네. 벽이 있는데 뚫기가 되게 어렵다는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본부장으로 있을 때 이제 본사에서 야 그럼 현장을 가자. 그러면 대표님들이랑 본부장 뭐 임원이랑 뭐 좀 옷도 멀쑥하게 입고 본사에서 왔으니까 그러면 뭐 음료수도 하나 사달라고 하고 아 고생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파견을 나가고 격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본부장일 때도 저는 매장 가면 추리닝 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바로 가서 유니폼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주방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내가 뭐 해볼게 이것도 아니고 그냥 쌓여있는 설거지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그냥 이거 내 일이니까. 이게 처음에는 네. 어려운데 이거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 문 열립니다. 맞아요. 예. 저도 지금 근데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매장에서 일을 하거든요. 예. 실제로. 예.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옷 갈아입고 설거지하고 그냥 막 배달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제 아는 사람들은 김 대표는 매장 근무를 해 아니면 뭐를 해 이렇게 의문을 가져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네네. 거겠죠. 어떻게 저 잘 되겠습니까? 아, 이미 잘 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프랜차이즈든 아니면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이 브랜딩이라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세요. 좀 전문적 지식 영역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거를 정말 다 이렇게 잘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가끔 글 쓰는 거나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어떤 브랜드든 어떤 사람이든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떠들지만 못하는 거 태백이에요. 근데 딱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집은 진짜 그거다. 맛있다. 예. 아니면 이 집은 솔직히 맛은 없는데 서비스는 진짜 끝내준다. 집중의 네. 원칙. 이 집은 예를 들어서 다른 건 진짜 모르겠고 인테리어가 진짜 최고다. 그러면 못하는 거 보지 말고 잘하는 거를 아예 올빵을 해서 그냥 그 분야에서 탑이 되시면 무조건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고객들이 나에 대해 어떤 것 때문에 찾아주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그렇죠.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네. 거기서 그 깊은 철학이. 그렇죠. 이 브랜드는 참 잘 됐다. 라던가 기억에 남는 브랜드가 있으면 제가 이제 브랜딩을 했었던 사례를 들어드리면 보통 이제 어떤 외식업이든 아침, 점심, 저녁이 다 잘 되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아침이 잘 되든 점심이 잘 되든 저녁이 잘 되든 이제 이렇게 아니면 배달이 잘 되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타겟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브랜드는 점심에 대학가 근처에서 거의 그 지역을 밥으로 쓸어 담는
곳이었어요. 근데 저녁은 거의 꽝인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저녁에 술집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그 전년도인가 라고 이제 세계 맥주점에서 그 파스타를 같이 런칭한다고 비싼 돈 들여서 막 간판이 돌고 근데 거기서 저녁에 파스타를 팔다가 폭삭 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돈 많이 들였죠. 예. 근데 저는 압니다. 솔직히 돈을 안 들이고 싶었거든요.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외식업이든 어떤 음식점이든 그 이미지를 어떻게든 180도로 바꾸는 게 그 당시의 표현에 의하면 이모작 창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면 나는 이게 맥주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맥주집인데 파스타가 잘 한다고 해서 맥주집에 파스타를 팔러 가질 않거든요. 근데 저는 아예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밥집을 술집 느낌으로 세팅을 하고 스페셜 메뉴라고 해서 점심을 붙여놨어요. 이게 왜 되냐면 이미 그 집은 대학가에서 밥집으로 유명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메뉴만 걸어놔도 오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술집을 할 때 점심에 조명이 이렇게 조도가 바뀌는 게 있어요. 조광기. 네. 그거를 달고 점심이랑 저녁이랑 직원들 유니폼도 바꾸고 음악도 바꾸고 조명도 바꾸고 간판 밝기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블라인드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점심에도 100만 원 정도 팔고 4,000원짜리 밥 하는 집이었거든요. 저녁에도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팔았던.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걸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동화가 좀 안 되지 않나 싶어요. 보통 그렇죠. 메뉴 바꾸고 네. 끝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전단지 돌리고 네. 메뉴만 갖다 놓고 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잖아요. 초보 창업자 경우에서도 그렇고 하물며 프랜차이즈 네. 같은 경우도 호프집에 뭐 점심에 점심 백반 이런 거 파는 것처럼 한식 뷔페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애매하죠. 네.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 효과라는 네. 게 있는데 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돈 안 들이고 브랜딩하는 게 저는 저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컨설팅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의뢰하면 뭐 2천만 원 달라고 그러고 막 이래요. 맞아. 근데 실체는 없고 이제 막 이러는데 간판을 갈던 뭘 갈던 제 생각에는 그냥 보여지는 거 한두 개 바꾸는 게 아니라 고객이 나를 바라보는 내 매장을 바라보는 인식을 어떻게 바꿀지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TV에 백종원 대표님이 나와서 음식 장사의 음식은 30%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음식은 그 있잖아요. 그 이렇게 왼손은 거들뿐. 음식은 저는 맞아요. 거들뿐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타겟에게 내가 얼만큼 뭘 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거기다가 뭐 치킨이든 순댓국이든 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타겟이란 게 이런 의미인 거죠. 네. 예를 들면 떡볶이가 뭐 엄청 화려한 음식은 아니지만 네. 그 타겟에 맞춰서 구성이 됐을 때 이게 전국적으로 또 프랜차이즈화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네. 또 그런 개념들을 여기 배 대표님 같은 분들이 서포트 해드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음식이 30%면 배 대표님이 또 30%가 되겠네요. 프랜차이즈 이게 안 되면 골이 안 들어가죠. 네. 이 30%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거들어져야 골에 들어간다. 네. 그렇죠? 실제로 음식점 장사를 하시면서 내가 이걸 누구한테 파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냥 이렇게 상권, 뭐 아파트 상권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오겠지. 오피스 상권이니까 오피스 주민들이 오겠지. 뭐 타겟을 정하라고 하니까 20, 30대 여성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가는데 그거는 타겟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솔직히 매출표를 이렇게 보고 한 달 정도만 자세히 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 제일 많이 오고 제일 관심을 갖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들한테 하다못해 뭘 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저는 돈 하나도 안 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그 동탄에 고깃집을 하나 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똑같아요. 그 고기는 다른 데도 다 팔아요. 근데 거기는 아파트 상권이고 젊은 부부들이 모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럼 그 사장님이 해주시는 게 뭐냐면 손님이 오면 엄마들은 하루 종일 애 때문에 치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님이 오시면 엄마가 식사할 동안 그 사장님이 엄마한테 동의를 구하고 애 손잡고 산책을 다녀요. 이게 그러니까 그 메뉴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것부터가 그렇죠.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돈은 뭐 간판 갈고 조명 갈고 나중 일이에요. 어차피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 아니시면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타깃이 어떤 타깃인지 확인하라, 네. 분석하라라는 게 정말 들으면 뭐 몇 살인지 직업은 뭔지 네. 이게 아니라 그 어떤 니즈와 네네.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 네. 정형적인 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가게 가서 그 위치와 그 사장님이 파는 음식과 거기 오는 사람들을 보고서 이제 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다. 네. 결코 쉽다고는 할 수 없네요. 저도 이제 회사들이랑 아니면 업체들이랑 조인해서 일을 하다 보면 욕을 진짜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막 이렇게 상권 분석 이런 거 솔직히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시스템 돌리고 뭐 컨설팅을 해서 무슨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어쩌고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 이 주방 떼기 출신 죄송합니다. 주방 출신이라서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현장이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이 더 만족하고 이거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게 더 효과가 있고 제가 이 일을 맨 땅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에 특화된 건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근본적인 건데 뭐 상권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근본에 다가가기 위한 단서들일 뿐 실질적인 건 결국에는 거기를 찾아주시는 분의 니즈인 거죠. 네. 그거는 현장에서만 매장 안에서 그 손님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 관심이 있을 때 그쵸?